사전투표 인원수가 얼마가 되느냐를 한번 찍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선관위에 피해 준 게 있습니까? 예. 아니, 피해 줬나? 아니, 피해 줬죠. 피해 줬어요. 아니, 그걸 알면 안 되니까. 피해 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그거를 막을 이유가 없고 본인들이 찍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조작을 해야 되는데 지도쳐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비가 다시 오니까 마이크가 젖으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대표님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해가지고 아무튼 부정선거는 텐트 작은 텐트 하나 칠 수 없고 또 자리도 깔지 못하고 의자도 하나 가지고 아무튼 모든 걸 다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부정선거 투쟁 자체를 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1인 시했다는 이유로 그게 미신고 집회해가지고 종로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조사받고 또 검찰로 넘어가죠. 네, 그 참 이상해요. 저는 근데 그게 1인 시위라는 게 원래 집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불법 미신고 집회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면은 참 이상하죠. 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1인 시위 기자회견밖에 안 돼요. 네. 100m 떨어진 곳에는 집회 시위 가능한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 우리 오단장님도 계셨잖아요. 예, 그날 또 사회도 보시고. 우리 민경 대표랑 우리 또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하고 기자회견 착발 이제 하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한 2달 정도 노숙 투쟁을 할 거라고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갔죠. 근데 그 1인 시위 하면은 또 우리 시위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면은 지나가다가 깃발도 들고 막 하잖아요. 네네. 그게 미신고 집회. 그러니까요. 응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서 했는데 모였는데 같은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집회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완전 꼼수죠. 그거는 진짜로 법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강남역에서도 수도 없이 코로나 4단계라고 맞아요. 집에 1인 시위밖에 못하게 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것도 2m 떨어지면 괜찮대. 그거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네. 이것도 이런 프레임으로 그냥 사람들을 부정선거 투쟁 못하게 우리 하면 되겠지만도 앞서 우리 그런 변호사님 나오실 때 잠깐 또 언급을 했었지만은 공의로운 일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 개인을 이익을 위한 행동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사전투표 인원수가 얼마가 되느냐를 한번 찍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선관위에 피해 준 게 있습니까? 피해 줬나? 피해 줬죠. 피해 줬어요. 아니, 그걸 알면 안 되니까. 피해 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굳이 그거를 막을 이유가 없고 본인들이 찍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조작을 해야 되는데 지도쳐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비가 다시 오니까 마이크가 젖으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대표님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해가지고 아무튼 부정선거는 아무튼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윤석열도 많이 화를 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드님한테 화를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그 기사 봤을 때 황당했어요. 어떻게 하드님이 무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선거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공범 내지는 부정선거 한 통속.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왜 그러는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통령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근데 왜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대통령. 어공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다 대통령. 저랑 어쩌다 대통령. 어대 같아 어대. 그럼 원래 지난번 대선이 다른 분이 원래 대통령이 되게 돼 있었나 봐요. 보세요. 우리 지금 보면은 국힘당 또 비대위 구성했다가 또 없어지고 당대표 선거한다고 하잖아요. 당대표 선거를 왜 상습 부정선거리 범죄 집단에 맡깁니까? 그죠. 우리 작년에 K보팅. 그 유명한. 이른바 K보팅에 맡겨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불 지르고 대통령이 공이 불타고 대통령이 쫓겨나고 참 말도 많고 달도 많았죠. 그런데도 K보팅을 고집하는 것은 조작을 위한 대한민국 사전선거 투표 시스템은 조작 시스템. 그리고 이제 작년에 당대표 선거할 때 황교안 전 총리님이 이제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그때 결과 발표 우리한테 안 해줬죠, 사람들이. 국힘에서 발표 안 했죠, 수치를. 제대로 안 했죠. 하라니까 뭐 우리는 볼 필요 없다. 또 뭐 세 사람이 봤다고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저기 상습부정선거에 범죄됐다는 이야기하면은 국힘당이 이야기하라. 국힘당이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루는 거죠. 그 일부러 그렇게 하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순석이가 될 때도 그렇고 그때도 부정으로 결정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도 부정 경선 시위가 많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당이 그렇게 큰 당인데 그렇게 큰 당이 왜 스스로 선거 관리를 못할까요? 못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지금 상습부정선관위 범죄집단 조작기계 맞습니다. 프로그램 세팅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번 국힘당 경선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조중동에서 한동훈을 다시 띄우고요. 그게 딱 연결돼 있더라고요. K보팅 쓰고요. 조중동에서 띄워주고 합리화하죠, K보팅으로. 실제로 한동훈이 그 정도 인기가 있을지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고 선거를 치러서 사전투표를 또 독려했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망했는데 망한 결과로 결국 나온 건데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뭐 한동안 이제 한물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조중동 이쪽 언론에서는 띄워주고 있더라고요. 조중동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잖아요. 아니 부정선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선거랑 한 팀이에요. 같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공범들 거죠. 그래 걱정되네요.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언론사가 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제대로 된 언론사가 거의 없어서 작은 언론들밖에 없잖아요.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제대로 된 언론은 파이낸셜 투데이, 아시아 투데이,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이런 몇 군데에서 부정선거 보도를 하죠. 처음부터 자유로 부정선거위에 주요기차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하지 않는 MBC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부정선거 진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덩치 체격은 작지만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는 이런 언론들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과 응원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중동 다 절독하십시오. 절독해야 됩니다. 그거 정말로. 조중동의 가스라이팅의 뇌가 이제 세뇌가 되면요 부정선거 내용도 안 보이고요. 그냥 대세에 따라 숟가락을 얹겠다는 그 심리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이랑 너무 거리가 있는 세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조중동만 믿고